취재 뒷얘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허이루 아나운서 그리고 조수원 기자, 박진준 기자 그리고 저는 스트레이트 팀장 김현국입니다. 먼저 지난주 방송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신년 기획으로 코로나19와 불평등을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반향이 컸어요. 네네. 네. 그 방송이 나가자마자 여당 대표인 이낙연 대표가 이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익공유제라는 걸 들고 나왔고 예. 이걸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상당한 논쟁이 또 일어났죠. 네. 조수원 기자는 그 논쟁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문제 인식에는 뭐 상당히 좀 뭐 잘했다. 그냥 빨리 지금 시급한 문제니까 네. 생각은 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 공유제라는 그 내용을 보면 뭐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제 혜택을 조금 주고 대신에 기업들한테 돈을 자발적으로 좀 내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과연 이 불평등이라는 게 사실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리고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될까라는 좀 의문은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당장 뭐 정의당이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죠. 사실 네. 이 기업들의 선의에 기댈 문제냐 이게. 그렇죠. 오히려 사회 연대세라든가 음. 구유세라든가 사실 코로나 수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IT나 비대면 플랫폼 기업들은 지금 뭐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 청와대 국민청원 올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그래도 참 다행이다 싶었던 건 지원 아니다. 보상이다. 그렇죠. 저희가 그 문제도 지난주에 그 강하게 이야기를 제기했었죠. 상당히 좀 저희가 힘 실어서 네. 이거는 보장의 차원이어야 되지 지원 뭐 200~300만 원에 물론 지금 뭐 가뭄의 단비가 조금 이렇게 온 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원적으로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좀 다행히 말씀을 지난주 드렸는데 기사들을 보니까 그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도 야당도 이것을 영업을 제한하면서 보상해주지 않는 것은 손실을 보상해주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네. 정치권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보상의 대상이라는 그 인식을 갖게 해준 것만으로도 지난주 저희의 노력은 어느 정도 좀 소기에 성과가 있지 않나 이런 좀 뿌듯함이 또 있었습니다. 네. 예. 저희 스트레이트 만드는 또 보람을 느낀 한 주이기도 그럼요. 했죠. 예. 자, 여기까지 자화자찬이었고요. 자, 이제 이번 주는 또 우리 그 한국 타이어 출입 기자, 우리 박진준 기자가 열심히 또 한 달 동안 취재를 했잖아요. 네, 선배. 한 달 넘었죠. 네. 꽤 오랫동안 취재했어요. 한국 타이어 기자실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사실 그 지난 스트레이트에서 그 조현범 사장이 그 어떻게 해서 이제 지주 회사와 관련한 것도 박진준 기자가 좀 취재를 했었기 때문에 네, 공교롭게도 그렇네요. 예. 네. 공교롭진 않습니다. 사실 그 보도 이후에 제보가 들어왔고 한국 타이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박진준 기자가 이걸 취재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박진준 기자한테 뭐 완전히 찍어서 내려 보내셨군요. 예. 일단은 뭐 이렇게 웃으면서 이 얘기를 시작할 수가 없는 사실 오늘 또 주제잖아요. 그 노동자의 목숨, 이제 노동자들의 가장 인권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권과 관련한 비극을 오늘 좀 많이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스튜디오 녹화하는 내내도 좀 저희도 마음이 아주 안 좋았어요. 네. 괴롭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너무 좀 속상하고 그러게요. 충격적이고 답답하고 뭐 좀 또 이런 한 주였습니다. 네. 놀랐습니다. 진짜 2021년이잖아요. 네. 이게 아까 뭐 조성 선배 말씀하셨지만 30년, 40년 전의 이야기도 아니고 2021년에 그것도 대기업이에요. 한국 타이어라는 대기업에서 노동 환경, 노동 현장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저도 취재하면서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예. 일단은 타이어라는 것 자체가 그 우리가 딱 생각을 해봐도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정확하게 어떻게 만드는지는 잘 모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약간 고무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석유 이제 화학 물질로 만든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타이어 그 그을음 그 브레이크 밟았을 때 그 냄새만 맡아보더라도 이건 상당히 화학 물질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화학 물질을 쓰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산업의 특성상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은 다 인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유해한 화학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전 맨손으로 붓는 거는 진짜 아, 충격이었어요. 그 장면 정말. 그러니까 맨손으로 붓고 마스크를 이게 쓴다고 쓰시지만 어떤 이렇게 제대로 된 진짜 유해 화학 물질에 그걸 제대로 차단해 줄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의심이 됐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저희가 전문가 인터뷰도 좀 들어봤습니다만 이 1950년대부터 고무 산업과 암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연구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전문가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물질이 암을 일으킨다. 이걸 입증한다는 게 이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타이어 공장이나 뭐 고무 산업에서는 한 가지 물질만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쓰는데 그 중에 뭐가 무슨 암을 일으켰는지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벌어진 논의가 이런 복합적인 유해 물질이 다 영향을 미쳐서 어쨌든 암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높다면은 이건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직업병으로 이런 논란들이 이제 그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특히 고무 공장에서 쓰는 것 중에 이제 유기용제, 화합물을 녹이는 용제로 솔벤트, 특히 벤젠이 들어간 솔벤트가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됐대요 옛날에는. 그렇죠. 벤젠이야 뭐 잘 알려진 1급 발암물질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어느 시점부터서는 이제 벤젠을 안 쓰고 BTX라고 하더군요. 네, 벤젠, 벤젠, 톨루엔, 톨루엔, 자일렌, 크실렌, 네. 크실렌, 자일렌 자일렌, 같은 예. 말이고요. BTS가 예. 아니고 X. X입니다. X. 그래서 그 세 개는 이제 안 쓰는 걸로 세계적으로도 이제 그런 추세인데 이번에 저희가 솔벤트를 구해서 맡겨 보니까 이 BTX는 안 나왔어요. 네. 예. 불순물순으로 살짝 검출된 정도. 네. 근데 이제 다른 성분도 여전히 발암 물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안전한, 다뤄도 될 만한 그런 물질은 물질은 아니었던 아니었어요. 거죠. 예. 몸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예, 예. 네. 아까 보니까 그 메틸헥산, 네. 네. 메틸헥산. 특히 뭐 제일 많이 나온 게 시클로메틸엑산이라고. 네. 메틸시클로엑산.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몸에 좋을 수가 없잖아요. 네. 사실. 그 찾아보니까요. 마취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두통이나 현기증, 졸음을 유발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추정을 해보니 만약에 이런 물질을 자주 쓰는 곳에 있는 노동자라면은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그렇죠. 오히려 작업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물질이 아닐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기나 배기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으면은 네. 제2의 사고로 유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예. 아니 근데 계속 감독 받았잖아요. 네. 근데 왜 이게 안 나아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감독 당국 저희 찾아갔었습니다. 방송에도 보셨겠지만 한계가 있고 어쩔 수 없다라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노력을 누가 해야 되는 거냐? 감독 당국은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주는 사측은 개선 노력을 해야겠죠. 그 2017년에 사망 사고 이후에 개선 노력을 했다라는 게 사측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장에선 계속 사고가 나고 있고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게 참 고민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하고 있다는데 사고가 나고 있다. 그러면 감독도 하고 있다. 그럼 계속 노동자들만 현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타이어에서는 뭐라든가요? 덕준우 기자 어쨌든 취재했으면 취재 사실 알았을 거고. 네네. 뭐 한국타이어 뭐 홍보팀이라든지 뭐 어쨌든 본사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는 나눠봤을 거 아닙니까? 네네. 사고가 난 거는 유감이다. 예. 앞으로 더 잘 관리하겠다. 예, 그 정도입니다. 아니 쌀로 밥 짓는 얘기 또. 그렇죠. 한국타이어도 이제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2008년 이후에, 그러니까 아마 시사매거진 2580 보도 이후겠죠. 네네네. 한 600억 이상을 자기들이 안전에 투입을 했고 또 2019년부터는 26년까지 해서 공장 현대화 예. 프로젝트를 또 한 3,100억 정도를 들여서 진행하고 있다. 이 현대화라는 게 사실은 작업 공정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자동화율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노동자가 직접 유해물질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정도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그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이 문제를 이렇게 악화시킨 가장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노동조합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취재하면서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일하는 직장, 자기들의 생명, 자기들의 안전권,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한국 타이어의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위해서 그런 역할들을 못 해주고 있다. 이런 게 그냥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고가 저희가 나고. 의심한 건 이건 사측이 노조를 그런 역할을 할 수 없게끔 무력화시키는 거구나라는 의심이 이제 강하게 드는 거죠. 전반적인 네. 정황을 보면.
사실 그 노동법이 복수노조가 당연히 또 허용이 될 필요성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만 복수노조가 허용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복수노조를 빨리 만들어서 사람들을 회유해서 근로다 보낸 다음에 회사가 나중에 생긴 복수노조가 이제 우선 협상 노조로 만들어서 더 편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용도로 쓰인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만 이 한국타이어에서는 오히려 복수노조가 순기능을 하고 있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네. 후발 노조는 그나마 조금 네, 네. 노동자 안 그랬으면은 복수노조 허용되지 않았으면은 그렇죠. 회사의 유일한 대표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고무노조 연맹의 네. 이 노조가 유일한 노조로서 네. 뭐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음. 것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예.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예. 다행히 이곳은 이제 후발 예. 노동조합이 그나마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말은 그럼 그 소수노조는 상당히 탄압을 많이 받고 있고. 아 그렇죠. 음. 뭐 그 저희가 이제 다 뉴스에 담지 못했지만 그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화장실 가기 전에 다 기록을 하고 가더라고요. 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다 기록하고 시간 때때로 다 기록하고 가고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보여서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갈 때 소위 이제 저희가 큰 것도 보러 가고 이렇게 시간이 그러면 그것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신다. 아니 지금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저희한테 이제 인터뷰를 해준 그분은 전 노조 대의원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노조라 하면 이제 저 일노조 일노조. 말하는 일노조. 거죠. 저희가 어용노조라고 의심되는. 음. 근데 팀장은 물론 노무팀 회사 노무팀의 차장한테도 누구랑 어디서 술을 먹더라.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누가 껴있더라. 누군 반장시켜주겠다고 하더라. 이런 내용을 꼬치꼬치 카톡으로 다 보고를 하잖아요. 아니 저건 진짜 쌍팔년도에나 있던 일 아닙니까? 저런 일은 정말. 그러니까 누구는 회사의 의견에 대단히 반대하고 강성이다. 음. 30-40년 전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불과 한 5, 6년 전에 뭐 잠깐 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예. 뭐 잠깐은 아니고 꽤 오랫동안 예, 벌었던 일이죠 여기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대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소수 네. 뭐 다 했는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은 안 되니까요. 근데 그런 역할을 왜 했는지 봤더니 이게 회사에 어떻게 보면 그 작전 아니면 뭐 치밀한 계획처럼 대의원들한테 당근을 줘요. 대의원이 되면 어디 좋은데 놀러 갈 수 있게끔 연수라는 타이틀로 해외 여행을 1년에 한 번씩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대의원이 돼야 그 자리를 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또 대의원이 돼야 위에 반장도 되고 주임도 되고 승진 코스랍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놈의 회사들에서 하는 짓거리들이 똑같네. 그러니까 당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반대쪽에는 채찍질하고 네. 이쪽에 당근 줘서 네. 그 사람의 좀 약한 고리들을 계속 자극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타이어에는 원래 산재 건수가 다른 경쟁 회사들 렉센타이어나 금호타이어에 비해서 현저하게 현저하게 적었다고 낮았어요. 합니다. 이 말은 산재 처리 안 해줬다는 안 얘기예요. 해줬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안전해서가 아니라. 네. 그나마 저희가 뭐 지난 4년간 880건 정도 산재 처리가 이제 됐다고 썼는데 그나마 소수노조가 생긴 다음입니다. 음. 네. 이제 이 산재 처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조금씩. 예. 복수노조가 그나마 여기는 또 있어서 참 그럼요. 다행인 그런 상황인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재도 얘기하셔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럴 거면 검진을 왜 하냔 말이죠. 그 특수 건강 검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네, 드려주시죠. 이게 그러니까 이 유해 물질을 다루는 사업주는요. 사업장은 특수 건강 검진을 그 사원들에게 특수 건강 검진을 해주도록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에서 하는 건강검진 말고 그거 말고 플러스 알파를 알파. 더해줘야 된단 말이죠. 예, 그게 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검진을 해주고 노동청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렇게 관리가 되어 있는 제도예요. 근데 그 제도 안에서 특수 건강 검진을 할 때 이 정하는 요소, 그 요인들만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 요인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아팠다. 그러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예. 아예 검사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그 거죠. 검진에서.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픈 거는 머릿속이 아픈데 자꾸 난청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머릿속이 아픈 게 일반 건강검진 지금 다 건강검진 봐서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드러나기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는 거잖아요. 중증 같은 것들 드러나지 않은. 그러면 더군다나 드러난다 해도 그게 작업 환경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그렇죠.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그렇게 따지지 모르죠.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특수검진 특수검진이 하는 있는 거죠. 거고. 예. 네. 그런데 눈 가리고 왕이다. 예, 근데 이제 이거 그 병원도 이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병원 입장에서도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한테 우리가 야 니네 이거 뭐 한 거냐라고 계속 따질 수도 없는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뇌경색 앓은 환자한테 건강 양호를 양호. 세워주는 네, 거군요. 예. 네. 자기들 말은- 검사 항목에선 안 나오니까. 하나만 한 거네 진짜.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안타까웠어요. 예. 그 사례에 나온 분은 그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네, 있고 소송 진행 중이고,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분. 예. 네, 네. 자기가 그분 청소하러 갔다가 쓰러지신 셈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청소하러 갔다가 쓰러지신 원래 자기 하던 일도 이런- 아니고. 이번에 네. 원래 하던 일은 그 타이어 성형기 이번에 사고 났던 성형기계 담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하는데 그 이유도 너무 재밌지 않아요? 회사에서 임원들이 내려온다. 그렇죠. 서울 임원들 본사 맞이 임원들이 내려온다. 네. 임원들 맞이하기 위해서 대청소를 해라. 그래서 뭐, 이제 우리 군대 있을 때 다 해봤잖아요. 네, 장군 오면은 잔디밭 뭐 잡초사 손으로 뽑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평소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그 그렇죠. 기계 밑에 지하 공간이 있대요. 네. 네. 거길 들어가서 수십 년 묵은 온갖 화학물질을 다 화학물질 닦아내고 다. 도색하고 이 작업을 한 달 반 정도 했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바로 2주 만에. 한 2주 있다가 쓰러진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산재 처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산재 처리를 해달라라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계속 얘기했지만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 연관성을. 예, 연관성. 그래서 여전히 5년 동안 지금 소송 중이십니다. 아직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 타이어가 뭐 본인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이겠습니다만 2007년에 2580 보도에서 이건 죽음의 공장 죽음의 공장. 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 이후에 한국 타이어 공장이 약간 죽음의 공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죠 사실. 그 당시에 그 시사매거진 2580 기사를 제가 뽑아서 오, 가져왔습니다. 예, 네. 이거 좀 읽어봤어요. 음. 당시에도 물론 제가 보도를 받고. 그렇죠. 이 여홍규 기자라고요. 저 그러니까. 조승원 기자 저 다 동기예요, 동기입니다. 동기. 기사 동기들이에요. 지금 워싱턴 가 지금 있죠. 워싱턴 가 있죠. 네네네. 그 해에 아마 이 보도가 상을 다 휩쓸었어요. 큰 특종이었죠. 네. 모든 언론사가 뭐 조중동 플러스 다 모든 언론사 다 받았으니까 이거는. 아시겠지만 시사매거진 2580이 MBC의 어떤 대표 간판 그렇죠. 시사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고 음. 말하자면 저희 스테이트가 이 그 프로그램의 명맥을 잇는다고 해야 할까요? 좀 성격은 다르지만 네. 뭐 유산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활동이 유산이다. 그 조승원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시사매거진 2580 그렇죠. 네, 그래서 있었습니다. 음. 이 보도를 보니까 예 예. 13년 전 얘기거든요. 음. 정말 다른 게 없어요. 어. 이때 이제 14명이 1년 반 사이에 사망을 했는데 네네. 29살에서 54살 사이에 어. 평소에 건강이 이상이 없던 건강한 남자들이 이제 다 죽은 겁니다. 이제. 예예 예. 3명은 자살, 7명은 심근경색, 음. 그리고 4명은 어. 암이었습니다. 근데 이 심근경색 사망률이 일반인의 6배가 넘는데요. 야. 이 정도 비율이면은.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뭔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 타이어 공장에서 일했거나 타이어 연구소에서 일했거나 유해 화학 물질에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노출돼 있네. 분들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결국 원인은 못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라면 우리 상식이라면 이런 위험한 화학물질 이런 거 하면 진짜 거의 방호복 수준으로 그렇죠. 옷을 입고 마스크도 그 아까 저희 방송 보니까 기사 보니까 이 공기 순환되는 마스크가 있다면서요. 네. 공기를 공급해주는 송기 마스크가 네. 있죠. 근데 이제 당연히 비싸겠죠. 저희 뭐 지금 우리 KF94보다도 훨씬 비싸겠지 이건 당연히. 그냥 면 마스크. 네, 그거보다 더 비싸겠지 그러면. 아니 근데 야 이거를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저는 2007년에 이 보도를 저도 이제 충격적으로 보면서 근데 거기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했던 건데 이번에 이제 박진주 기자 보도를 보니까 더 어이가 없는 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 나갔고 그래서 지금은 뭐 물론 뭐 벤젠은 안 쓰는 뭐 솔벤트라고 하지 벤젠성 없는 솔벤트라고 하지만 그때는 이제 벤젠이 있어서 솔벤트고 물론 그런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아니 그래도 이게 솔벤트인데 이거를 여전히 아무런 뭐 장비 없이 그 맨손으로 했잖아요. 한다는 거는 이거는 13년 전에 이미 그런 식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된 건데 어떻게 이게 13년 동안이나 안 바뀔 수 있나라는 그렇죠.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당시에 이제 그 기사의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저희 영규 기자가 한국타이어 공장 앞에서 직원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맞아요. 기다리면서 이제 계속 퇴근 맞아요. 시간에 기다린 예, 거예요. 예.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다 계속 도망갑니다. 다 네. 왜 도망가나 봤더니 회사 눈치 보여서 말을 네. 못하겠다. 그리고 혹시 음. 회사에서 기자를 가장해서 나를 테스트하려고 혹시 아. 뭐라고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명함 MBC에서 확인하고. 왔다는 거 어떻게 입증할 건데 신분증 줘봐 이래가지고 다 얘기하고 그거 확인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요 노동자들이. 얼마나 회사의 감시가 심한지를 알 수 있었던 거죠 당시에. 그리고 탈의실에도 1m 간격으로 CCTV를 쫙 맞아요. 깔아놔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그런데 지금 한국타이어가 하는 걸 보니 예. 뭐 이때 습관 못 버렸구나. 네.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이 문득- 드는 거죠. 지금 방금 핸드폰 우리 얘기 중에 음. 뭘 좀 찾아봤냐면요. 제가 한국 타이어가 되게 세계적으로 뭘 하는 게 있는데라고 봤더니 레알 마드리드 축구팀의 스폰서 맞아요. 아, 네, 네네. 네. 하고 있고 음. 유로파리그와 스폰서를 2021년까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또 프리미엄 타이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카레이싱 쪽에 네, 타이어를 맞습니다. 공급한다는 네, 건 기술력을 입증받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도 네.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네. 스폰서십 체결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당연히 홍보해야 되고 기술력 높이셔야 되고 그걸로 좋은 제품 만들어서 우리나라 경쟁력 올려야죠. 네. 기업이. 아니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버리고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에는 못 붙이고 그 메인 스폰서. 그거 나올 때 그 무슨 레알 마드리드 축구 선수들 이렇게 광고에 내가지고 스폰서십 뭐 이걸 하면 뭐 합니까 정말. 아 아니,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가 또 뭐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그래갖고 뭐 많은 일 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되게 많은 일을 합니다, 네, 진짜. 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재단도 그런 걸 있고요. 보면서도 네. 느끼는 건 뭐냐면 네. 아니 가장 기본은 네. 저런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런 거에 앞서서 자기 공장 직원들의 생명과 안전부터 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거는 눈에 안 어? 띄니까. 아니 그것부터 해놓고 나서 그렇지. 다른 뭐 사회적 책임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저는 안타깝고 속상했던 게 그런 것들을 입막음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취재하면서 들은 얘기도 많고 만난 사람도 있지만 주변에 암 환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암 환자도 있고 뇌 질환, 심근경색 이런 질환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날 수가 없어요. 다 만나기 싫다는 겁니다. 아마 이건 뭐 조심스러운 추정입니다만 정말. 2007년경에 1년 반 사이에 14명이 사망할 정도였다면은 만약에 이게 연관성이 있다면 어느 날 갑자기 사망자가 0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이게 중장기적인 발생이기 때문에 이때 문제가 있고 그 이후에 환경을 개선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뭔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맞아요.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상식인데 네. 이걸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는 혹시 음. 회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당시 보도를 계기로 굉장히 입막음에 신경을 썼던 게 저 아닌가라는 내부 단속에 조심스러운 추정을 이제 내부 단속. 뭐 이건 아니, 그냥 그러니까. 추정입니다. 추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주변에 저희가 인터뷰를 해줬던 분들 중에도 주변에 있대요. 폐암 환자도 있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거죠 저희는. 그래서 좀 만나 뵙고 싶다. 그러면 하나같이 다 싫다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니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 무서운 사람이 죽어서 작업이 중단되고 작업 중단 명령을 중단 받았는데 오히려 노조가 나서서 네. 빨리 작업 재개해달라고 시위를 했다는 거는 네.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동료가 죽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노조의 성격이라는 게 아까 뭐 어용 노조가 의심된다고 하셨는데 매우 강하게 의심되는 거죠. 매우 강하게. 거의 의심되는 확신에 가깝게 의심이 된다. 거죠. 매우 강하게 의심되는 거죠. 저는 처음에 아니, 그런 투표 인증 사진 찍는 거. 그러니까 투표 인성 사진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그 집회만 생각했어도 저분들 일 못하면 당연히 월급 안 나오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 얘기를 생각하고 접근을 했는데 거기 대의원 출신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냥 회사에서 시킨 네, 일이었던 거예요. 다른 얘기. 하라고.
투표용지도 아까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바로 어용 노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유. 사측의 이익을 위해서 노조는 동원되는 도구일 뿐인 노동자들의 이익이 아니라. 그렇죠. 아, 이게 이 취재할수록 좀 우리가 황당하고 네. 어이없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박진준 기자 뭐 기사도 그렇지만 이런 기사의 데스크를 볼 때는 이 기사를 이제 검수할 때는 상당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거든요. 힘들어요. 맞아요.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음. 답답하고 진짜.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는 이미 됐고 네. 이제 개정안으로 조금씩 보완하는 방법밖에 없을 그렇죠. 것 같은데 네네. 아 답답하네요. 이게 또 언제 어느 세월에 또 그 사이에 그렇죠. 사실 이제 또 중대재해처벌법 음. 이 뭐 워낙 원안에서 후퇴한 거다. 정부가 기업들 재계 눈치 많이 봤다. 뭐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다른 언론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근본적인 질문을 자꾸 던지게 돼요. 아까 허이로 앵커가 말씀하셨던 그 질문. 정치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데. 제가 최근에 스트리트 팀에 합류하고 나서 좀 느껴지는 것들은 있더라고요. 뭘 느끼셨습니까? 아니 뭐 일단은 증여세를 조금 없앤다든지 아, 아니면은 진짜 아버지 이제 3천만 원 뭐 이런 것도 좀 들어보고 뭐 이러면서 정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의 영달을 위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헌법 증여를 위해서 법도 이렇게 대표 발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럼요. 뭐 많은 생각을 정치는 왜 존재하는가는 너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거대한 질문이긴 하지만 네. 실제로 그걸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날 위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뭐 거창한 질문이긴 하지만 답은 간단하잖아요. 네.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정치라는 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저도 그 이런 답 얘기하면은 바로 공산주의잖아요. 저도 그 답을 좀 물어보려고 여러 교수님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정치도 계급화가 된 것 같다. 정치인도. 예, 자기 계급들끼리 어울리는 그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이 그래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던 게 대표적인 이제 트럼프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네네네. 자기 아니 집 뭐 사실 냉소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정치는 냉정하게 보면은 각 계급들의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모이는 거죠. 근데 그게 그건 과학. 노동자들의 이익은 누가 대표해주나요? 국회에 왜 그런 사람이 없나요? 우린 네, 이 질문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질문한다면 그렇죠. 그것도 좋다 이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그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팀이 이제 통합뉴스룸의 그 탐사기획 에디터 네. 소속입니다. 그 에디터 박준호 선배라고 이제 네, 저희 네. 아까 나오면서 우리 스튜디오 녹화한 걸 이제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와, 2019년 1년 동안 2,020명이 산업재해로 죽었어? 야, 코로나19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 아니야? 그것도 매년? 그렇죠. 맞네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네. 코로나19 지금 사망자가 몇 명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누적 사망자가? 네. 1,217분이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셨네요. 네. 지난 1년 동안. 그렇죠. 이게 끔찍하네요. 많이 돌아가셨네요. 네. 이것도 너무 많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2배 정도 되는 분이 사실은 매년 일하다가 죽고 네.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누적 사망자가 1,217분. 이것도 너무나 좀 안타깝고 많은 숫자지만 이보다 2배가 그냥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신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한겨레 신문이었나요? 그 김훈 작가, 김훈 선생이 그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진다고. 네. 매일 추락사만 해도 하루에 뭐 몇 명씩 죽잖아요. 1년 365일 매일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방송한 오늘도 누군가는 돌아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누군가는 다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혹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딸이고. 아들이고 네. 누구의 딸이라고요. 그래서 아빠 회사 다녀올게, 뭐 엄마 회사 다녀올게라고 했던 분이 나가서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주검이 돼서 오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그리고 인간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얘기보다도 어떤 화두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고민해 왔나를 좀 생각하게 하네요. 네. 사실 대한민국의 근대화 산업화는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의 착취로 사실 그렇죠. 올라온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의 경제력 규모를 가진 나라가 됐으면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발 그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 인원 없다 그런 얘기 그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바쁘신 거 아는데 네. 그분들 저희도 다 노동청의 도움이 필요해서 다 가본 사람들이에요. 저도 조사받으러 가봤지만 진짜 바쁘신 건 알아요. 아는데 네, 네. 이런 그 인명사고가 난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정말로 철저하게 조금 해주셔야 된다.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제가 보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도 되게 놀랬던 게 아니 어떻게 이 사안을 이렇게도 다르게 보나라는 건데 예를 들면 몇몇 언론들 그 헤드라인이 이런 거예요. 중대재해법 헤드라인이 신문 헤드라인이 CEO CEO 감옥 보내는 법이 통과됐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보는 언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 어린이들 법을- 말씀 안 드려도 이 법을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후퇴했다고 해서 비판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급진적이다. 뭐 좌파 사회주의 또 얘기하면서 CEO 감옥 보내는 법으로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그런 따져봐도 그게 그런 아니잖아요. 인식의 뒤에는 뭐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그런 인식의 뒤에는 아니 사업하다 보면은 사업장에서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로 그렇죠. 사장을 감옥을 보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그럴 수 깔려 있는 거 거죠. 아닙니까? 깔려 맞아요.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목숨값이 지나치게 싼 사회입니다. 지나치게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저 문명화된 국가 중에 노동자의 목숨값, 사람 목숨값이 이렇게 싼 사회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죽었을 때 보상 액수라던가 이런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벌금 얼마 받는지 거의 뭐 이 중대재해법이 사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나왔냐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한테 법이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이 네, 있어요. 있었습니다. 산업법이 있어요. 근데 그 산업법으로 기소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고 법원이 판단을 내린 걸 보니까 징역 가는 비율, 실형 사는 비율 1%밖에 안 되더라. 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평균 벌금이 800만 원? 몇백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벌금 몇백만 원에 노동자 사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민사적인 건 빼더라도 네. 형사적으로 처벌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게다가 CEO들이 처벌받는 일도 없고 그렇죠. 야 이거는 안 되겠다. 네. 야 어떻게 사람 목숨값이 저렇게 나와. 그래서 만약에 기업들이 그래서 중대재해법에 도입을 하자고 강력히 요구했던 거는 취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노동자가 계속 죽어나가는 사업장에 대해서 CEO가 강력하게 처벌을 받고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물게 되고 징벌적으로 만약 배상을 하게 되면 조심하지. 당연히 안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나중에 돈 물어주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렇죠. 기업가 입장에서는 싸게 먹히는 싸게 먹히는 거예요. 네. 그게 그러니 안전에 투자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에 돈을 투자하게 만들려면 결국은 처벌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해서 도입한 건데 그거를 갖고 한쪽에서는 CEO 감옥 보내는 법이라고 정의를 하는 걸 보면서 이 언론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들이 보호하고 싶은 주 독자층이 있는 있겠죠. 거니까요. 예. 네. 자, 우리에게는 일터에서 안전하게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지만 사실 많은 노동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엊그제 보니까 쿠팡에서 연달아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야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최근에 3명이 숨졌다는 기사도 나왔던데 이 사람을 짜내서 뭔가 돈을 벌려는 분위기가 너무 우리 사회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하여튼 이번 보도를 계기로 저도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빨리 좀 정말 노동자들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좀 되길 바라면서 이 아니, 일단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그렇죠.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중대재해처벌법도 일단 시행 이후에 정치권에서도 끊임없는 좀 발전적인 논쟁을 통해서
개정안을 통해 좀 더 보완할 점들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오늘 끝으로 좀 그러니까 드리고 갈 길이 싶어요. 먼 게 네. 뭐냐면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한 마디만 더 하자면 네. 제가 이거 중대재해처벌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이런 거예요. 뭐 영국 사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원래 이제 많이 기업살인법의 하죠. 원조가 네, 영국이었고 네, 네. 영국을 보면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저도 좀 자료조사도 좀 해봤는데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는데 중대재해처벌법과 원조였던 기업살인법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강력한 법을 통해서 니네 정말 노동자들 계속 죽어나게 놔두면 네 기업 망할 수도 있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런데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국 같은 경우 보면 우리의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것을 영국에서는 보건안전산업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법이 있는데 이 법조차도 아주 강력해요.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 현장 근로감독관한테 작업 정지 명령을 당장에 내릴 수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기소권까지 줘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거기 파견돼 갖고 일하는 동안에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금. 이거를 영국 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해당 기업한테 물려요. 니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 사람이니까 이 사람 그 해당 일주일을 조사했다 그러면 일주일 기간 동안에 월급은 네가 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셉니다. 이런 법을 1970년대부터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장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런 거 하자 그러면 조선일보 주간 뭐라 다 기사 쓸지 모르겠어. 이 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깐 흥분했습니다. 또 아니 근데 조승훈 선배가 앵그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 네. 얘기니까요. 예. 아 또 박진윤 기자 어쨌든 이번 주 방송도 너무 고생했고 또 중요한 화두를 하나 또 전해주실 것 같아서 정치의 존재의 이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오늘 스트레이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네. 다음 주 맛배기 잠깐. 네. 해드릴까요? 다음 주.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음 주에 보도해드릴 사건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라 충격적이고 네. 무겁고 성폭력 사건이에요. 아하. 네. 근데 그 벌어진 사건의 내용이 그 장자연 씨 사건을 좀 떠올립니다. 네. 고장재현 씨 네. 사건. 아주 취약한 탈북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 사건. 지금 네. 몇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기도 하고. 가해자는 그쪽에선 굉장히 유명한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내고 탈북해서 망명해서 있는 이런 사건인데 이 사건도 참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너무 괴롭고 착잡하더라고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박지윤 기자 한 달로 넘는 기간 동안 사실 이거는 사람들 만나기도 쉽지 않았을 테고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내부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또 사망사고 취재하면 기자들도 이게 다 상처들이 그럼요. 남는다면서요. 힘들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고생 참 많이 했고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박진윤 기자가 하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시죠. 어떻게 하죠? 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본방사수를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매력적인 동작과 함께 해주시고. 저 까먹었는데 오랜만에 해서 새로 창조하시면 그러니까 카메라를 딱 보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은 제가 민망한데 알지. 요거는 박진윤 기자가 좀 자주 요런 나와야 거는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나가는 거야.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민망해하는 것 같아. 자주 와야 될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뭐가 나은지. 잠깐 민망한 게 나은지, 자주 여기에 나오는 게 나은지. 알겠습니다. 저희 스트레이트 호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꼭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다음 뭐죠? 알림 설정, 본방사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방사수. 본방사수 부탁드려요. 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런 걸 했었나요?